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0여 명에 달하는 정책 자문단을 발표했는데 이명박,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급 인사도 포함이 됐습니다.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상대적으로 공약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국민의힘 주자들은 윤석열, 최재형 이 두 주자를 연일 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황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4차례에 걸쳐 캠프 영입 인사를 발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대규모 정책 자문단 인사들을 공개했습니다. 1차로 먼저 공개한 자문단 인사들은 모두 42명. 경제와 사회 등 4개 분과로 나뉘는데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는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인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.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넘게 북핵 문제를 총괄했던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눈길을 끕니다.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태세를 갖춘 셈입니다.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외교의 헝클어진 모습을 좀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윤 후보님의 그런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생각에 같은 뜻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추가 영입 인사까지 예고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정책과 공약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입니다. 주 120시간 근무와 부정식품 등 이딴 논란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최대한 차단하는 게 당면 목표입니다. 지지율 면에서 윤 전 총장의 뒤를 쫓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책 자문단 구성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입당은 먼저 했지만 사실상 정치 후발주자다 보니 인재 영입은 물론 정책과 공약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는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긴 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초년생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복잡한 전문화된 사회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각 분야에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를 써서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 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고. 홍준표, 유승민, 원희룡 등 기존 국민의힘 주자들은 정책과 공약 마련에 있어선 외부 출신 주자들보단 낫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하지만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존재감 미흡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. 때문에 일단 윤석열, 최재형 두 주자에 대한 공세와 견제에 집중해 힘을 빼놓은 뒤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. YTN 황혜경입니다.